자, 이제 어휘 400제 이제 17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단 하나의 정답,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우리 어휘에 대한 정확성을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히 풀면서 또 우리 신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1번 어법 문제고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래서 아마도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뒤에는 특정 서술어 뭐뭐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의 서술어와 함께 호응이 되겠죠. 역시 특정 부사어가 어떤 서술어와 호응이 되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의문형인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시제와 관련된 뭐 바야흐로 이런 것들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 시제와 연결되는 바야흐로 해가 솟았다 이러면 틀려도 바야흐로 해가 솟고 있다. 바야흐로 해가 솟으려 한다. 이런 것들의 시제와 관련돼서 맞는 경우들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부사어가 있잖아요. 자, 어쨌든 아마도 그는 뭐뭐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나머지 중간의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현대무용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평은 그러면 비평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서구지향적 이라는 것이다 하고 뒤에 역시 서술어와 호응이 되어야 되므로 주술 불일치가 되겠고요. 자, 또 그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유일한 취미라고는 그럼 취미가 뭐냐? 유일한 취미는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공부하고 있다. 그는 공부하고 있다는 되지만 취미는 공부하고 있다 이러면 또 안 맞겠네요. 자, 3번 우리 항상 전형적인 오답에 와과가 들어있는 결국 대등인데 부당한 공유로 서술어의 어떤 생략 이런 것들이 비문으로 항상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즉 폭넓은 독서는 관영어 명사고요. 하지만 부지런히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부사와 목적어와 서술어이기 때문에 결국 하면이라는 특정 서술어로 보면 폭넓은 독서에 대한 어떤 서술어가 특별히 없죠.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독서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차라리 부사어 서술어든지 아니면 관영어 명사든지 이렇게 두 개를 호응을 통일시켜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 고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은 비평은 뭐뭐라는 것이다. 또 유일한 취미라고는 즉 유일한 취미는 이렇게 줄여서 쓰더라도 뭐뭐 하는 것이다로 아까처럼 폭넓게 독서를 하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는 것으로서 호응을 맞춰주는 것 이렇게 해야 부당한 공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22번이고요. 자, 기억과 같은 의미. 현재 우리가 오는 동안에 참 많은 다이어의 유형 중 이 눈, 사람의 눈에서 비롯된 다이어들 문제들이 참 많았는데요. 자, 되게 훌륭한 문장은 이제 과거에서 말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을 말하는 거예요. 센텐스의 단순 한 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 자체를 일종의 문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학 중에서도 훌륭한 문학 이렇게 해서 뭐 눈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떤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어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보이는 눈, 이런 눈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안목이잖아요. 안목 그러면 또 해야 돼요. 안목, 통찰력, 식견. 저는 해안이라는 단어 강조하고요. 형안이라는 단어까지 있을 정도로 역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눈, 형안도 밝은 눈 원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밝은 눈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날카로운 눈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답으로도 똑같이 역시 4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 이대로 가면 되겠죠. 여전히 다시 5개로 우리가 있으니까 안목이나 식견이나 통찰력이나 아니면은 해안이나 형안이나 이런 단어까지를 제가 쭉 나열하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꼭 사전을 통해서 또 아니 암기를 통해서라도 외우셔도 좋습니다. 자, 나머지 그 아이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이것은 그냥 눈빛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분별 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슬픈 눈으로 이건 슬픈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아니면은 슬픈 눈 여기 이것도 넓게 보면 눈빛이기는 슬픈 마음으로 슬픈 태도로 바라보았다. 이래도 되겠고요. 나이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다. 역시 다 다이어인데요. 문맥에 맞는 하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323번 이게 예전 교과서에 있었던 예문인데요.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냉면 먹을게. 자,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잘 몰라도 직관을 통해서 이상하다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우리가 알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어제 밥을 먹겠다. 그럼 좀 이상하죠. 문법적으로 설명을 못할지 몰라도 어색한 건 알죠. 이런 이제 언어적 직관이 필요하다는 건데. 물론 예를 들어 지금 이 예문 나는 어제 그러면 시제인데 먹겠다는 미래와는 안 맞는 시제의 불일치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지금 이런 문장도 보면 너는 냉면 먹어라 하는 보조사 는을 썼을 때 그럼 원래 우리가 이 보조사 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대조의 의미가 있죠.
물론 대조의 의미 말고도 강조의 의미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첫 문장만 놓고 딱 예상하는 다음 문장이 있잖아요.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다른 거 먹을게. 나는 뭐 갈비탕 먹을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줘야 냉면과 다른 음식의 대조가 이게 성립이 되는데 보조사 는을 썼는데 같은 냉면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은 보조사 는인데 동일한 대상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뭐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조사에 따른 목적어 사용이 잘못되었다. 자, 그래서 보조사 는을 썼는데 결국 같은 목적어 냉면이라는 목적어를 쓴 거죠. 우리가 문장 성분에 의하면 너는 냉면을 먹어라. 나는 냉면을 먹을게. 이렇게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된 예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른 목적어를 써야 한다. 이런 의미네요. 지금 4번의 진술로 보면 결국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다른 거 먹을게. 나는 짜장면 먹을게. 갈비탕 먹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나머지도 우리가 역시 주설부릴지부터 다양한 비문에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장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